지금 거신 전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희주가 사원의 무심함과 냉담함에 제대로 각성을 한 것 같네요. 사실 그동안 희주는 엄마를 포함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입을 다문 채 꾹꾹 참으며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왔는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을 직면하자 이건 아니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얽매고 있는 계약 결혼부터 깨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희주 입장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사인을 해버렸으니 도로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희주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원이 희주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주가 사원을 협박할 때 사원의 사생활을 건드려서 그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희주가 생각할 때 사원은 자신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희주의 예상대로 결혼식 전날 사라진 언니를 대신해서 동생이랑 결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사원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희주를 납치해서 협박했던 진짜 406번의 행동을 보면 희주의 자동차를 해킹하기도 하고 또 미국용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게도 만들었잖아요. 이 정도면 우발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사라진 게 맞을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원했던 진짜 협상 조건은 뭐였을까요? 어쨌든 현재는 협박범이 개조해서 만든 휴대전화가 희주의 손에 들어왔으니 희주는 사원의 입에서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한편 사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내를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아내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전화를 시답지 않은 장난 전화쯤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두 번째 걸려온 406은 보통 놈이 아니었어요. 사원 입장에서 세상에 한 번도 알리지 않은 그의 사생활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고편을 보니 사원이 그 길로 집으로 가서는 희주의 목과 머리에 난 상처들을 살피네요. 그리고 그날 걸린 전화가 진짜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돼요. 한편 희주는 정말 독하게 마음 먹었나 봐요. 사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터벨트까지 착용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를 찍어서 사원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사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몰랐던 희주의 사생활을 알게 된 거니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사원은 그동안 희주에 대해서는 자신이 뭐든 다 알고 있다고 자만했었는데 아내가 이런 야한 속옷을 입고 다른 남자에게 허벅지를 찍혔다니요. 사원은 멘붕일 수밖에요. 결국 사원은 자연스럽게 406이 희주가 과거 만났던 놈이거나 아니면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쯤으로 오해하게 되며 묘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사원은 희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희주에게 사람을 붙이죠. 그런데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희주의 대학 선배이자 정신과 의사인 지상우예요. 그는 희주와 대학 시절 수어 동아리에서 만나서 수어 봉사를 함께 다니곤 했었는데 희주가 연애 자체를 기피하는 듯하자 지상우는 자신의 마음을 접고 그 후 좋은 선후배로 남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희주가 잠수를 타버려서 연락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주가 행복해 보이지 않자 지상우는 희주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며 예전에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벌써 사원이 지상우의 존재를 알고는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네요. 사원은 무심한 척 희주에게 친했냐고 툭 물어보네요. 과연 희주는 사원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다음 회를 기대해보며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안 될까요?